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슐랭 3스타 프렌치 런드리에 다녀왔어요. 참고로 미슐랭 3스타는 2022년 기준 전 세계에 142개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는 14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고요. 위치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샌프란시스코 도심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공항에서 출발하면 운전해서 북쪽으로 2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어요. 심지어 제가 갔을 땐 이 지역으로 가는 차들이 많아서 길이 꽤 막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스토랑이 있는 나파밸리라는 지역 때문인데요. 나파밸리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산지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들 세계 최고의 와인 산지로 보르도와 나파밸리를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아주 잠시만 옆으로 세자면 나파밸리는 대부분의 이동 시간 동안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넓은 포도밭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와이너리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를 보자면 와이너리 밖에도 역시 포도밭이 널려 있고 입구에는 쓸데없이 고급스러운 조각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와인병 라벨 디자인의 이름 위에 있는 저 형상은 이곳 와이너리에 정문을 새겨 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야 알코올을 전혀 못해서 모르지만 이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오면 이걸 발견하고 정말 즐거워할 것 같아요. 내부 역시 너무나 잘 정돈된 잔디밭 뒤로 포도밭이 널려 있고요. 여기 있는 건물들은 사무실도 있지만 와인 숙성실과 프라이빗 다이닝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약이 없으면 먹을 걸 아무것도 살 수 없다 하여 슬펐어요. 구경하고 나오는 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에 프사도 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엔 특별한 기차가 있는데 바로 나파밸리 와인 트레인입니다. 외관도 내부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기차의 용도는 여러 종류의 와인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 와이너리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인을 마시기 위한 기차라고 해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용도였습니다. 이곳은 와이너리들이 정말 동네 편의점 수준으로 많이 있어요. 지역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프렌치 런드리로 돌아가자면 이곳이 코로나 직후 매스컴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시민들에게는 모임 금지, 거리두기와 같은 철저한 방역 의무를 요구해 놓고 자기는 이곳에서 파티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예약을 하고 방문해 보니 그러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예약하기가 정말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시간 기준으로 매달 1일 오전 10시에 그 다음 달 예약이 열려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입니다. 메뉴는 390달러, 500달러, 1200달러짜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날짜와 메뉴를 각각 따로 정할 수는 없고 메뉴는 이미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정해져 있고 그 중에 인원수만 정해서 골라 잡는 방식입니다. 제가 새벽 3시 정각에 클릭을 했는데 한국에서 미국 서버까지 가는데 딜레이가 좀 있었나 봐요. 로딩 되는데 10초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 10초 사이에 한 달치가 다 마감되더라고요. 허탈함에 30분 동안 정신 놓고 F5 키만 누르다가 운 좋게 다른 사람이 취소한 걸 낚아챌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굉장한 특별함은 없었어요. 간판도 크지 않아 잘 꾸며놓은 가정집인 줄 알고 지나쳐서 다시 돌아왔었어요. 차를 세워두고 다른 사람들처럼 길 건너편에 밭 구경을 갔습니다. 각 위치에 뭘 키우는지 이렇게 안내판까지 부착되어 있는 이 밭은 레스토랑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점들 중 하나로 요리에 나오는 모든 채소류는 다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걸 사용한다고 해요. 어쩐지 신선함의 클래스가 다르다 했습니다. 다시 건너와서 레스토랑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은 가드닝을 참 잘 해놨어요. 이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과하지 않게 장식들을 해놓았는데 주변과 잘 어우러져서 편안하게 보기 좋았습니다. 내부는 미국 레스토랑들이 그렇듯 한국의 화려함 가는 거리가 있는 투박한 인테리어였지만
그 와중에 벽난로라든지 앤틱 가구들을 배치해 역시 편안한 분위기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쯤 되면 편안함이 컨셉인가 싶었습니다. 냅킨을 레스토랑 이름이 새겨진 빨래 집게와 함께 주는 게 귀여웠습니다. 1920년대에 이 빌딩은 세탁소였고 이후에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지만 이름은 그대로 프랑스 세탁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메뉴는 이러했어요. 메인을 각각 트러플로 바꾸면 200달러 추가, 와규로 바꾸면 100달러 추가, 이런 식입니다. 또 기념일이라면 예약할 때 메시지를 남기면 메뉴판에 이렇게 기념일을 축하해요 하면서 이름도 넣어줍니다. 더욱 뜻깊은 저녁으로 기억되게 해주었어요. 처음으로 나온 아뮤즈부시는 연어 타르타르 콘이었습니다. 연어를 다져서 어묵처럼 만들고 그 위에 에브리띵 시즈닝을 뿌렸어요. 에브리띵 베이글에 뿌려진 그 시즈닝이 맞습니다. 짭조름한 게 입맛을 잘 돋우어 주었고요. 다음으로 타피오카 사바용 소스에 굴이랑 캐비어가 나온 데서 무얼까 했는데 공차에 들어가는 보바 아시죠? 그게 타피오카예요. 개인적으로 굴은 생굴 이상의 조리법이 없다는 주관을 가진 저로서는 자원 낭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굴이 단맛과도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공차 마실 때도 보바는 빼고 마셨던 저에게 타피오카의 질감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청경채 샐러드인데요. 저 거무스름한 게 청경채예요. 제가 설명을 흘려드려서 조리법은 모르지만 일단 튀겼고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유자생강 드레싱이 잘 어울리는 나머지 앞마당에서 따온 야채는 신선했지만 인상을 주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가리비 관자. 미국 북동부 스토닝턴 메인 지방에서 데려온 이 가리비 친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완벽하게 조리되어 탱글탱글한 식감이 예술에 가까웠고요. 겉은 쫄깃한데 속은 녹아내리는 식감에 산뜻한 귤 소스가 어우러져 엄청난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관자로 낼 수 있는 최고의 맛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도버 서대기와 송어입니다. 동그랗게 말려있는 저 생선 조각의 흰색이 도버 서대기, 핑크색이 송어예요. 일단 도버 서대기는 가자미목 생선이고 생긴 것도 가자미랑 비슷해요. 향미가 뛰어나 유명한 식재료이고요. 생선이야 이게? 이거 처음에 보고 이게 생선이야? 정말 큰 기대를 했거든요. 이게 근데 미국에서의 생선은 역시 피쉬앤칩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얘들이 섬세한 생선 요리를 잘 다루지 않아서인지 송어의 비린내를 못 잡았어요. 말이 됩니까? 서대기고 뭐고 비려서 한 입 먹고 뭐지 싶어 한 입 더 확인하고는 그냥 남겼습니다. 쓴 코코아를 입힌 브리오시와 버터의 맛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베이커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냐를 느낄 수 있었고요. 이어서 나온 흰 메추라기 가슴살입니다. 고급 식재료라 하지만 경험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는 저에겐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고 쫄깃한 훌륭한 닭가슴살이었습니다. 빵과 생선에서의 실망감이 여기서부터 바로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프랑스 낭트 지방의 귀여운 당근과 함께 포도주와 식초 베이스의 보르드레즈 비네그레이트 소스를 곁들인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양고기는 보통 소고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익힘을 선택하는 게 정석이기에 미디움으로 주문했어요. 겉을 살짝 튀겨서 바삭한 식감을 추가한 말도 안 되게 부드러운 양갈비입니다. 고기 자체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양고기 특유의 잡내가 전혀 없었어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며 먹었었는데 옆에 친구가 추가금을 내고 와규로 바꿨는데 한 입 먹고는 정말 너무 분했어요. 양고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 와규는 다른 세상에서 키운 소를 데려온 건지 수추로 구웠다는데 무슨 수추를 어떻게 쓴 건지 처음 입에 넣으면 분명히 씹는 맛이 있는데 씹으면 바로 녹아서 사라지는 이 맛과 식감을 제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상급 한우 오마카세도 여러 군데 다녔고 나름 고기 좀 먹어봤는데 제겐 이 와규가 인생 소고기였어요. 한 입밖에 못 먹은 게 한이 맺힙니다. 그리고 이거 편집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최근에 구찌 오스테리아에서도 그랬고 스와니에서도 그랬고 미디움 레어를 시켰는데 제 눈엔 레어였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서 쭈글쭈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미슐랭 3스타 미디움 레어와 비교해보면 역시 레어가 맞았어요. 부들부들합니다. 이게 미디움 레어라고요. 차이가 확연하잖아요.
분명히 다 구워서 자른 다음 아이씨 덜 익었네 어쩌지 하다가 그냥 내왔을 거야. 몰튼 치즈로 속을 채운 빵을 트러플 소스에 얹어줬어요.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최고급 슈크림 붕어빵을 생각하셔도 그 이상입니다. 보면서도 침이 나오네요. 정말 부드럽고 달콤하고 감칠맛 있게 향긋했어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디저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념일을 축하해주는 센스를 보이는 초콜릿과 하나하나의 맛이 다른 곳에선 메인 디저트라고 해도 무방할 퀄리티의 플레이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화면 하단 가운데 보이는 저 바닐라 크림과 견과류를 곁들인 수제 아이스크림은 아내님의 것도 제가 몰래 뺏어 먹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아이스크림 is perfect. 뭐가 아이스크림이야? Middle one. 아 메론. No, both. Even this one is ice cream. On the same plate, there are two different creams and ice creams. Banana ice cream is great.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시트는 미국에서 처음이었던 초코와 바닐라 케이크를 가져다 주었고요.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들었는데도 기억을 하지 못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또 고르라네요. 모든 디저트 하나하나가 도를 넘어서지 않는 최적의 당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음식의 완성은 디저트예요. 끝나고는 키친 투어 해줄게 라고 신나서 말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신이 났습니다. 여기서 먹으면서 한국의 파인 다이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렌치 런드리에서의 음식들도 반 정도는 한국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코스에서 느껴봄직한 만족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와 서비스는 전혀 아니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선 정말 보기 힘든 유머를 섞은 정중함을 가진 직원분들이 식사 시간 내내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주차구역을 잘 몰라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맨 앞에 주차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나와 있는 직원분도 없었고 제가 들어가서 차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직원 한 분이 오셔서 차종까지 콕 집어서 너 지금 포르쉐 타고 왔지? 지금 주차한 곳은 주차금지 구역이니 딱지 끊기기 전에 건너편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해줬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차량의 주인을 찾기 위해 대화를 방해하는 대신 직원들이 모여서 차 주인을 찾아내고 바로 와서 말해주는 서비스에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렌치 런드리에 다녀온 소감은 굳이 여기를 위해 나파 지역의 여행지에 추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음식만 놓고 보면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만족감입니다. 하지만 이쪽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